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남은 4월 전략도 잘 한번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 뚜껑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도 이용 가능한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주잘백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주식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요일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부장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네, 다음 주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를 오랜만에 원래 근데 인생이 항상 공부죠. 인생은 공부가 쉬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트렌드에 민감한 이유.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충격적인 자료 한번 보여드리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그 충격적인 자료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보여드리고 싶진 않아서 정말 전 트렌드에 민감한데 저처럼 트렌드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면서 트렌드도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이제 원래는 약간의 트렌드 변화가 좀 있어요. 어떤 또 트렌드 변화가 있냐면 경제 논리의 모든 거를 다 집중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는데 전 세계가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좀 세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한 이틀 동안요. 오늘 방송이 4월 21일인데 네. 우리가 약 이틀 동안에 두 나라를 적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을 완전 적으로 만들어버린 상황인데 참 저는 이제 경제 논리보다 이렇게 중요한가. 근데 하나만 좀 얘기 드리자면 러시아에는 현대차와 기아에 약 3조 원이 넘는 자산이 있고요. 현대차 기아만 해도요. 지금 그거 다 날리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이제 수교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가 한 전체가 7,900억, 약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우리가 거둬들인 경상수지 흑자가 6천억이 넘어요. 6천억 달러가 넘어요. 지금 그 말 무슨 말이냐? 대부분 다 중국에서 우리가 돈 벌었는데 지금 중국이 오늘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만 얘기를 좀 꺼내니까 중국이 발끈했죠. 발끈하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대사를 초치하면서 하니까 중국이 또 바로 반응을 냈어요. 속보 아까 나왔거든요. 속보 뭐라고 나왔냐면 부들부들하고 있어요. 중국 지금. 그래서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다 폭락하고 있는데 일단 리스크입니다. 이게 리스크. 그러니까 어떻게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리스크가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상황은 그 계산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계산대에서 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의도한 겁니다. 의도한 거. 왜냐하면 러시아 얘기하고 다음날 바로 중국 얘기했던 것도 의도한 거고 이것도 뭐 대통령실에서 부정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이 시기에 의도를 굳이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걸로 벌어질 앞으로의 사태, 기업들이 입을 피해 이런 거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다. 그리고 모든 선택이 지금 계속 악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오늘 10일까지 무역수지 나왔거든요. 4월. 네, 여지없이 또 적자입니다. 적자라서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많은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최근 시장이 이 경제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칼리 전문가님은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일단 월, 화, 수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네. 사실 이제 초반의 흐름 자체를 좀 잘 달려가면서 이제 좀 가져갔었는데, 최근 시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이제 뭐 매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원하는 타이밍이 좀 안 나와줬어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실적 발표 결과를 보고 나서의 이제 하락을 계속적으로 좀 견인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뭐 차트로 보신다라고 하면 목요일장 흐름에서도 지금 지켜보셨을 때 이미 본장 때 초반에 상승 흐름 좀 가져가다가 제가 메이저로 대응하는 이 시간대에서는 박스를 그렸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 강한 낙폭 자체가 이미 새벽 3시 이후서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주에 시장에서 이제 수익을 좀 크게 달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좀 밤을 샜어야 됐다. 사실 이제 거의 밤새 대응을 해야 이 원하는 추세를 지금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날 제가 이제 제일 잘 가져갔었던 게 이제 화요일 날 이 고점에서부터 이 낙폭 매도세를 이제 다 가져가면서 한 계약 기준으로 거의 한 160만 원, 170만 원 수익을 드리고 나서 이제 좀 마무리를 가져갔었는데 이때는 너무 좋았었죠. 일단 본장 기준으로 추세가 나와준 뒤에 그대로 횡보 장세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리값 드렸었던 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잘 맞아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장세 흐름 자체는 현재 뭐 어쨌든 횡보 장세를 조금 생각할 수 있고 그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와주는 이 매수세에 이제 저 역시 조금 후반부에서는 좀 힘들게 가져갔었던 한 주였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굵직한 이슈들 지금 실적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남아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현재 시점 다음 주 기준이 또 이제 가장 또 메이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대응 전략 짜면서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개 드렸었던 포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이제 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기존 보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하면서 확실히 좀 정리하고 이제 새로 추천주로 이제 좀 넘어갈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제 포트 그리고 내용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나도 이런 포트 내용적인 변화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칼리 전문가님의 전략 모두 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주에도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현지 시간 수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죠. 이 가격이 내려서 더 많이 팔았지만 이 순이익이 전년비 24%나 급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현지 시간 목요일 테슬라가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좀 예상됐었던 결과였다. 이미 사실상 그 전날에 그러니까 이제 프리장 말고 그 전날에도 사실상 이제 좀 하락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이번에 이제 좀 낙폭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근데 됐었다였었는데 지수는 좀 어느 정도 버텨줬던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비 지금 일단은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좀 많이 선방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10%대의 급락을 지금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낙폭 추세를 따라서 좀 이어갔었다. 되려 오히려 양전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는 같은 시간대에 이제 지속적인 낙폭 흐름을 가져가는데 되려 애플과 지금 나스닥 버텨주면서 상승을 가져가다가 결국에는 아까도 제가 좀 설명드렸지만 새벽 3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추세가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테슬라 내용 자체는 조금 일단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낮았었던 상황이죠. 그래도 매출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뭐 사실상 뭐 그래도 선방은 했었다. 나름 이 지금 현재 힘든 시장에서 네. 나름 선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 테슬라라는 종목 자체는 개인 매수가 굉장히 좀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단 그만큼 사실상 이 주가를 이끌어갔었던 거 이전 흐름 자체를 보셨다라고 하면 자그마치 지금 일단 코로나 쇼크 때가 대략적으로 지금 20달러대에서 이게 이제 400달러대까지 올랐으니까 이 쇼크 때의 이 상승 자체가 무려 거의 한 20배
그러니까 2,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거죠. 이 코로나 쇼크를 겪고 나서 뭐 어떤 종목들은 뭐 2배 올랐다, 뭐 3배 올랐다 이런 종목 보셨는데 20배를 올렸잖아요. 그만큼 개인들의 이제 순매수세와 이런 물량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버텨주면서 상승을 이끌어 갔었는데 최근에 나왔었던 이 1월달 움직임을 한번 좀 보세요. 이 자리값이 이제 좀 굉장히 좀 중요한데 테슬라 기준으로 사실상 이전에 작년 기준으로 이제 낙폭이 고점 대비 자그마치 이제 75% 이상 낙폭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400달러에서 1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주가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75% 낙폭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제가 항상 좋아하는 자리거든요. 이게 교육대 이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1순위로 좀 강조드리는 자리값까지 반등 보여주고 나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사실상 여기서 와 반등 나오면서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역시 테슬라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이전 고점에서 떨어졌을 때 이 382까지의 지금 반등 자리값 나와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에 얼만큼 눌렸나에 따라서 반등 구간 자체가 퍼센트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눌린 만큼의 38.2%다 보니까 그게 100달러에서 200달러 주가가 저점 대비 2배 나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미 고점을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이제 높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일단은 앞에서 선반영이 됐고 특히나 이제 개인 물량이 많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아나운서님이 만약에 네. 이 100달러에서 샀다는 사실상 이거는 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부터 내가 이 바닥을 알고 네. 그 가져갔다라는 거는 그쵸? 사실상 이 앞에 추세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말이 여기서 안 샀다라는 되죠. 거는 좀 거짓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뭐 할 수도 있지만 좀 거짓말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일단 차트를 계속적으로 좀 보고 신규 접근을 좀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적어도 뭐 한 130달러 정도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닥 대비 한 30%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 이제부터 좀 사보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 130달러에서 만약에 이제 아나운서님 사셨어요. 네. 근데 이게 200달러 이상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네. 근데 다시금 지금 10% 급락하면서 160달러대 그리고 이전에 중요했던 이 전저점 라인대를 뚫고 넘어왔어요. 근데 이런 자리는 일봉상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왜요? 단기 분봉에서 주요 지지 라인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제 매물대를 무시하고 돌파하는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120, 130달러에 이제 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면 그래도 수익이니까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리는 개인의 매수세로 끌어올렸었던 이 지금 현재 종목 자체의 악재가 나와주면서 그리고 실망감이 같이 받쳐주면서 지금 현재 나와주는 이 매도세다 보니까 이 추세 자체는 사실상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예상하는 저점, 제가 테슬라를 정말 잘 맞췄거든요. 이전에도. 맞아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이 매도세 추세 자체가 이번 실적과 더불어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115달러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이번 어닝콜을 보고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올해 기준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했어요. 올해 기준으로는 사실상 좀 비관적이다 이런 얘기도 한 건 아니지만 내년 봄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이고 내년 말부터는 확실히 조금 더 우리 상황이 이제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사실상 이게 확신이 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크리스탈공이 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이 크리스탈공이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보던 만화나 영화에서 그 점을 칠 때 마녀들이 쓰는 그 유리구슬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내가 미래를 내다봤으면 좋겠다. 그만큼 현재 자기네 미래도 지금 좀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심리가 이거예요. 내년 제발 좋아져야 돼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머스크가. 그래서 이번에 내비쳤었던 거 어쨌든 최근에 좀 뭐 논란이나 그리고 이제 좀 가벼운 내용을 좀 많이 가져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안 좋다 보니까 지속적인 이 악재와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봤었을 때 이제 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신 차렸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 보셨을 때 테슬라 주가 이제 상승을 좀 그래도 우리가 이 테슬라잖아요. 네. 그래도 전기차 시장에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로 일단 그쵸. 꼽혔었던 이 테슬라가 이제 그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제 두 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가격 인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순이익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전보다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하락폭을 가져갔다 보니까 이번 실적에서 확실히 이 지금 10%대 낙폭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금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중국 쪽에 어떻게 보면 비아디와의 이제 경쟁을 통해서 가격 인하와 더불어서 경쟁을 했었을 때 오히려 이제 중국 판매 쪽에 이제 테슬라 쪽에 손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다시금 주가의 상승 원동력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순이익 자체가 지금 현재 감소되는 결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2차 전지의 가격 하락. 그러니까 2차 전지 자체가 아니고 뭐 리튬이나 이렇게 지금 내부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원자재들의 가격 하락 추세가 이 경기 침체와 맞닥뜨리면서 구리 뭐 할 것 없이 이런 낙폭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다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이 전기차 전체적으로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본다라고 하면 한 번 더의 이 상승 파동은 조금 기대해 볼 수는 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확률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자리값은 이 구간대에서 사실상 조정은 당연히 받겠죠. 10%의 이제 갭 락까지 하면서 단기 급락을 보여줬으니까. 근데 이 조정 뒤에 반등을 가져갈 만한 원동력 트리거가 없는 이상은 현재 추세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매도세를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전기차 시장은 지금 이제는 치킨 게임에 좀 놓여져 그쵸. 있다. 예전에 이제 삼성이 했었던 이 치킨 게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 가격 경쟁해서 이제 살아남냐 도태되냐에 지금 일단 내용이 있는데 뭐 GM이랑 포드도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얘기도 좀 많이 했죠. 드렸었는데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는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특히나 리비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시장이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비안 주주분들은 일단 좀 아쉬운 결과지만 현재 주가가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계속 바닥을 그리면서 한도 끝도 없이 떨어졌어요. 지금 리비안 주가가 이전에 상장되고 170달러였던 이 주가 자체가 지금 12달러대고 계속적으로 연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어떠한 내용 자체가 지금 담지 않는 이상은 현재 종목에 살아나기가 굉장히 좀 힘들겠죠. 테슬라를 앞지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대랑 이런 것만 지금 너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유리구슬을 보고 사시는 건 아니지, 그렇죠?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아닌 이상은 현재 추세가 그렇죠. 일단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특정 자리값 돌파 전까지는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테슬라의 실적 발표 리뷰를 해주셨는데 관련주들의 주가 향방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전략 모두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실적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은 근데 예상대로 갔어요. 예상대로 가서 뭐 특별히 예상이 하긴 좀 쉬웠는데 일단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판매량 40.3만 대로 YOY 연율입니다. 연율. 연율이 뭔가요? 그럼 답이 없어요. 제가 뭐 어떻게 설명해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 주식 시장은요 계절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1분기하고 작년 1분기, 그다음 재작년 1분기 이렇게 비교하는 걸 중요시 여기고요. QOQ라고 하면은 이제 전분기를 비교를 하는데 전분기는 계절적 요소가 빠져 있죠. 그래서 계절을 반영을 하면은 사실 우리의 사람 인생사가 1년 365일로 해서 날짜별로 좀 다른 이벤트들이 있고 각자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연율로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연율로 따질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상승은 한 거예요. 자, ASP가 뭡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해 드렸던 건데 이제 주식 시장에 있으시려면 그래도 이 정도도 공부하셔야 돼요. 에버리지 세일스 프라이스. 자, 평균 판매 단가. 자, 평균 판매 단가인데 44,642달러로 평균 판매 단가가 하락을 했죠. 자, 영업이익은 27억 달러, 컨센서스를 12% 마이너스 하회했습니다. 순이익도 25억 달러인데 이것도 약 10% 넘게 하회했고요. 자, 테슬라 수익성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전체 매출은 볼륨은 그래도 유지는 했는데 수익성이 하락했다. 요거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장 돌리느라고 공장 새로 만드느라고 정신없어 거기다 돈 많이 썼다. 두 번째 가격을 다운해서 팔았다.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테슬라가 자랑하는 건 뭐였냐면 테슬라가 자랑하는 거는 사실 테슬라는 여러분은 전기차 회사를 알고 계시지만 테슬라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고 소프트웨어가 유명해서 원가 절감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포드나 GM이나 다른 글로벌 전기차 메르세데스 벤츠나 그 말고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전부 다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이익률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괜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자체 전기차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일체로 만들어놔서 지금까지 뭐 폭스바겐이나 뭐 다른 회사들 뭐 현대차나 뭐 도요타나 이런 데들은 기존에 있는 거를 다시 쌓고 프로그램 솔루션도 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져요. 근데 테슬라 애초에 이걸 원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비용 면에서 강점이 있거든요. 이 강점이 뭐가 중요하냐면 차량용 반도체를 몇 개를 잡아먹느냐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나 뭐 도요타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는 차량용 반도체 많으면 막 20-30개씩 먹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3개 이상 가지 않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강점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차는 솔직히 테슬라 모델 3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멍멍이 판이죠 완전히. 진짜예요. 못 타요 차. 근데 그냥 그 차 탄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 차 별로 안 좋아요. 차가 별로 실제로 타보시면 안 좋아요. 근데 뭐 좋은 모델은 있습니다. 모델 S나 이런 거 괜찮죠. 근데 억 단위가 넘어가고요. 그런 거는 억이 훨씬 넘죠. 근데 그런 이제 두 가지 모델로 나뉘어 있긴 한데, 자, 근데 테슬라가 수익성이 하락한 배경 중에 가격을 많이 다운시켰다. 안 팔리니까. 그래서 신공장 초기 가동 비용이 좀 들었다. 이건 뭐냐면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 즉 테슬라는 전혀 지금 우리나라 LNF나 뭐 여러 회사들 LG에너솔루션 납품받고 삼성SD 납품받고 다 납품받고 있는데 테슬라는 우리 기업한테 납품받을 생각이 앞으로 없어요 별로. 자기들이 진짜 배터리를 만들고 싶어하지. 근데 자기들 진짜 배터리 만들려고 내재화하려고 공장 짓고 지금 배터리 공장 짓는 거예요. 다 배터리 공장 짓다가 근데 그게 잘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배터리 공장을 지은 지 꽤 됐거든요.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배터리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삽질을 계속 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 응급제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하는데 양산한다고 얘기한 지가 지금 1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시제품도 안 나왔고 그다음에 양극재는 당연하고요. 예, 지금 거의 뭐 테슬라가 거의 뭐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그 배터리 만들겠다고 하는데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든 배터리를 자기들이 진짜 만들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얼마나 요즘에 그 찍어 누르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아시잖아요. 미 정부에서 안 좋아해요. 한국 거 쓰면. 한국 거 왜 쓰냐 도대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이해가 되는 거야. 미국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너무 한 나라의 의존도가 높으면 쉽지가 않죠. 예, 쉽지가 않아서 그게 문제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테슬라는 수익이 희생하더라도 성장에 올인한 상황이고요. 전체 영업이익률 11.4%로 크레딧을 제외하면 11.4%. 크레딧이 뭔데요? 또 할 말이 없어지는데 자, 크레딧이 뭐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보조금 얘기할 때 보조금을 크레딧이라고 한다라고 해드렸죠.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그럼 보조금이라고 써놓으시지. 크레딧 좀 멋있잖아요. 좀 약간 전문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하고 이제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11.4%면 뭐 사실 포드가 한 4%, GM이 한 7, 8% 나오거든요. 현대차가 2, 3% 나와요. 영업이익률이요. 그러니까 즉 100 벌면 2, 3 남아요. 현대차는. 그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한 11 남겼다는 거죠. 예, 100 팔면은. 원가 절감을 그럼 이제 테슬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죠. 원가 절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재 회사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단가이나 압박을 하겠죠. 너네 이거 100에 납품했으면 다음에 80에 줘. 안 줘? 안 주면 너네 나가? 지금 이 테슬라가 그래서 테슬라 실적이 어제
어제 나왔거든요. 어제면 이제 20일 날 아침에 나왔죠. 네. 우리나라 개장하기 전에. 그 딱 보고 바로 테슬라 그 IR 하고 나서 인터뷰 딱 듣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 소재주 다 폭락한 이유가 단가 인하 압박 때문에 다 폭락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기존 소재 부품업체들 마진 압박을 아마 할 겁니다. 절대로 기존 똑같은 돈을, 왜냐하면 테슬라나 그게 싫다고 하면 그 회사들 다 거래 끊고 다른 싸게 주는 데를 갈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좀 문제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건 뭐냐면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뭐냐면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제일 싸요, 또. 그러니까 제일 싼 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 테슬라 차가 좋은 차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싼 거만 그냥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싼 거만 다. 정말 싸게 만들려고 별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680 원통형 배터리에 집중해서 원가 절감할 거고요. 또 양극재나 LFP 배터리 위주로 전략을 지속할 겁니다. LFP 배터리가 제일 싸니까, 만들기 제일 편하니까 제일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테슬라가 그러면 전부 다 LFP 배터리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1억 넘게 주고 사시면은 모델 S 사시면은 그 안에는 그 우리나라 LNF에서 만든 양극재가 들어갑니다. 비싼 양극재죠. 그건 그렇게 들어가. 여러분이 사는 모델 3는 다 LFP 배터리예요. 예, 되게 싸고 그냥 뭐 중국 애들이 만든 거예요. 예. 중국 차 타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라서 뭐 사실 테슬라 실적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분기별 판매 생산 추이입니다. 점점 이제 그 우상이 하다가 최근에 정체돼 있죠. 정체돼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차량 ASP와 차량 대당 단가 보면은 차량 ASP가 더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판매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원가 하락 속도보다도 판매 가격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원가 인하 압박을 더 할 거라는 거죠. 자, OPM 보시면 자동차 부분 OPM 11%고요. 나머지 사업, 테슬라 나머지 사업 뭐 있나요? 별로가 다 있거든요. 서비스 사업 있고 별로가 다 있는데 별거 없어요, 별로. 예. 돈 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여기 자동차 부분밖에 없고, 자, 단가 인하 압박하는 소재들한테 악재고요. 최근에 칠레가 리튬을 국유화했습니다.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일단 리튬 관련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원 수급이 더 힘들어질 거다. 자, LNF는 미국 공장 등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다. LNF가 미국 공장 안 지어도 되거든요. 안 지어도 보조금 받아요. 근데 굳이 LNF가 미국의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할 때 그냥 LNF를 합작회사로 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 때문에 LNF가 미국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NF는 볼만한 종목인 거예요.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에 따라서 내재하려면 공장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장비주들은 괜찮아요. 장비주들은 괜찮으니까 장비주들하고 LNF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국내외적으로 향후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 알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아마존 등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또 메이저 기업들의 이제 그러니까요. 좀 발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일단 한번 좀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뭐 사실상 지금 현재 이번에 실적을 좀 본다라고 하면 시장 예상치 하회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좀 그거에 대한 이유 자체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이 PC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좀 침체 시기거든요. 사실상 지금 뭐 PC에 좀 관심이 있고 이제 개인 PC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이제 본인이 맞춰서 이제 사양을 끼워 나가면서 이제 좀 가져가다 보니까 더욱 폭발적인 수요는 없고 이미 포화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업그레이드를 잘 가져가는 거지 뭐 또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전과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한 거 빼고는 PC를 그렇게 좀 관리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수요 자체나 그러면 PC 수요가 줄면 여기 이제 윈도우나 이렇게 지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자체가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좀 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 챗GPT를 좀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3월 달에. 근데 이게 좀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이 주가의 지속적인 호재로 일단 좀 다가갔는데 그만큼 사실상 최근에 이제 다른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대한 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 순이익을 여기서 지금 현재 경기 침체를 대비를 하면서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챗GPT에 대한 이제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쏟아 부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뭐 직원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업 대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실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아직까지는 이 챗GPT 자체가 이슈로 작용하는 거지 수익적인 모델로 지금 일단 좀 판단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돈을 우리가 내면서 월 구독료를 내면서 어떠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슈를 끌어낸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구독료라든지 이렇게 지금 가져가면서 수익 모델로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클라우드 사업 쪽인데 이 클라우드 쪽도 사실상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이제 굉장히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주가 자체의 상승 자리값이 굉장히 좋고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 고점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맞아요. 고점을 올리면서 상승 자리값을 좀 잘 가져갔죠. 그래서 지금 고점을 여기서 맞고 딱 지금 예상되는 눌림 뒤에 고점을 딱 터치한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눌릴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단단한 움직임과 추세로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 상승이긴 한데도 지금 단기적으로 눌릴 타이밍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적과 더불어서 하락폭을 키워가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막 연저점 갱신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끝나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낙폭만 가져간다라고 해도 시장에 충격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움직임까지는 좀 이번 실적 발표의 결과에 따라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똑같아요. 이번에 AI 경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둘 다 이슈화되면서 이제 상승을 가져갔지만 이 상승분을 어느 정도 좀 토해낼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근에 이제 중국 틱톡 이제 맞아요. 제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반사수혜를 조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얘네 역시 사실상 좀 주요 수익원이 이제 광고 수입 쪽으로 이제 좀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경기 상황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수익 악화 그리고 조금 더 다다음 가이던스를 조금 생각해 봤었을 때 다시금 폭발적인 광고 수요의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긴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단기적인 이슈로 잘 끌어올렸어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 드렸었던 테슬라가 고점 대비 382도로 올렸었죠. 똑같이 지금 구글 자체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좀 허용될 수 있는 범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실적 아마존까지도 있어요. 아마존 역시 뭐 클라우드나 뭐 지금 현재 사업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뭐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이 내용과 놓고 본다라고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소매 판매가 최근에 이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다 보니까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지표 결과랑 이런 부분들로 좀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은 좀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나머지 가이던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을 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낙폭 매도세를 좀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어쨌든 이 챗 GPT로 인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활기를 띠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사수혜로 이제 뭐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주가 상승까지 이제 좀 가져갔었는데 만약에 이번 실적 자체가 예상치 하회되면서 주가의 낙폭을 계속적으로 좀 그려가고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에서 이제 확실한 이 챗 GPT에 대한 수익 모델을 내놓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지수 전체의 이제 낙폭을 좀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의 큰 하락폭을 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얘네 두 가지 기업 실적은 꼭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다음 주 예정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본부장님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증시 실적 유망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적 유망주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땡땡땡땡 처리를 해놨는데 네. 그래도 좀 몇 개는 오픈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은 자, 최근에 의료기기 피부 비용 치아 관련주가 상당히 좋은데 좋아요. 진짜 좋거든요. 진짜 어느 정도로 좋냐면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먼저 레이가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죠. 오늘 이렇게 됐어요. 오늘. 자, 오늘 이렇게 됐고 덴티움 볼게요. 덴티움도 어제까지는 좋았거든요. 어제까지 신고가였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됐어요. 예. 그 치과 관련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중국 진출이거든요. 왜냐면 중국에 진출하는 게 이슈라서. 그리고 중국 진출이 걸려 있는 회사들, 특히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곧 중국에서 라이센스 나오기로 돼 있거든요. 예. 그 피부 미용 관련해서 라이센스 나오기로 돼 있는데 오늘 다 망가졌죠. 예. 오늘 그 어떤 분이 한마디 하셔가지고 예, 그 한마디 하신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에서 열이 받아가지고 퍼부었는데, 물론 우리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우리도 아무리 우리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지지율이 20%든 어쩌든 간에 예, 그래도 우리도 우리 대통령한테 기분 나쁘죠. 당연히 기분 나쁜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꼭 이렇게까지 상황을 끌고 가야 했나. 이제 그 중국 관련해서 이제 요 사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 회사들은 전부 다 이번 1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 나올 회사들이에요. 근데 향후 실적이 안 좋아질 것 때문에 좀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봉합이 되는 느낌이 좀 나온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괜찮은데 그 봉합되는 느낌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실적 호전주 요것도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지금 당장 보시면 안 되고 일단은 원래 호전주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요게 일순간에 벼락 맞았죠. 예, 벼락 맞아가지고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한번 다시 한번 PPT 자료 볼게요. 자료 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요거 말고 북미 남미 피부 미용 수요 증가에 따른 호전주들은 이거는 괜찮아요. 대표적인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비올인데 여기는 사실 중국 의존도가 별로 없어요. 중국에 뭐 하든 말든 별로 관심 없거든요, 얘네는. 근데 그래 파마리서치나 비올, 클래시스 여기 주가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요, 여러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자, 클래시스입니다. 예. 클래시스 보면 플러스 났죠. 네.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 플러스 났어요. 그 다음에 비올은 이제 최근에 너무 올라서 좀 밀린 건데 요 정도인데, 나머지는 모두 다 지금 뭐 인토로조부터 해서 뭐 전부 다 지금 괜찮은 상태고요. 루트로닉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피부 미용으로 한 건 하겠다는 회사들은 다 괜찮아요. 특히 어디 괜찮아요? 중국 안 하고 있는 회사들은 다 괜찮다. 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휴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대폭등하고 있어요. 차트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왜 안 보느냐? 옛날에 휴비치를 제가 노란통메시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예, 못 들어갔어요. 근데 못 들어갔는데 휴비치가 못 들어가고 나서 한 3일 뒤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냥 볼게요. 예. 천지개벽해서 이게 좀 이게 제가 이날 4월 초에 얘기 드렸거든요. 4월 초에 9,000원대 얘기 드렸는데 이게 16,000원을 갔어요. 더블 갔어요, 거의 지금. 더블 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배 아파서 이거 보기가 싫어가지고. 네. 근데 사실 휴비치를 다시 한번 그래도 추격해보자 했는데 추격해보자 하는 것도 실패해가지고 지금 추가가 더 올랐는데, 휴비치가 지금 안과형 검사기 관련주다. 안과형 검사기 관련주도 왜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요즘 안경 많이 쓰잖아요. 렌즈 많이 끼고 일단 이건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눈이 요즘 다 안 좋아요. 왜냐면 스마트폰 맨날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안 좋습니다. 상당히 뛰어난 실적이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그러니까 그동안 좋았는데 너무 안 올랐었어요. PR이 8배, 7배 막 이랬거든요. 제가 PR 7배, 8배밖에 안 되니 실적 유망주입니다. 근데 우리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계신 분들은 실적 유망주입니다 하면 이제 알아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알아서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격을 얼마 얘기 전까지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분들 기준으로 제가 항상 맞춰서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 이거 제가 수익냈다고 해도 뭐라 할 사람 없는 종목이긴 한데 제가 워낙 양심적이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레이 디텍터 관련주인 땡땡땡 요거 하나 안 올랐어요 지금 유일하게. 근데 차트를 못 봐요. 왜냐면 종목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네. 종목을 가르쳐주게 되니까. 루트로닉 에스테틱 레이저 이 역시 실적 호조고요. 기타는 땡땡땡땡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증권업종입니다. STO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땡땡
딱 두 글자 이 종목. 방위산업 매출 급증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포탄 엄청 사가고 있어요. 이거 우크라이나 갖다 주려고.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땡땡땡 요거 있습니다. 엔터. 네. 요거 있는데 요거는 또 제가 노란투베시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부장님이 보시는 실적 유망주 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보고 오시죠. 자, 51자리값 매수 체결. 주문 접수 완료. 19자리값 커팅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분. 자, 2379자리 값 1차 청산. 좀 짧게 볼게요. 타이트하게 일단 79자리 값 보고요. 돌파 관점이긴 한데, 자, 지금 계속적으로 앞에서 가담하는 움직임을 연출하다 보니까, 자, 짧은 지금 현재 1차 청산 자리 값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6. 자, 79 돌파. 자, 최소 본절 자리값 잡으면서 볼게요. 자, 1차 자리값 터치 정정 보여주고요. 확인. 자, 분절대잉. 자, 아까 못 보여줬었던 이제 95자리 값은 충분히 터치 가져가는 움직임이고요. 요거는 조금만 더 욕심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2. 자, 좋습니다. 97. 자, 돌파 자리 값 나와주고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눌렸을 거였으면 진작에 눌린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본절 위협하는 자리값 조금 리스크는 있었던 자리값은 분명한데, 자, 충분히 이렇게 지금 바라볼 만한 구간이었고요. 얘는 정확하게 지금 딱 100T까지만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440 주문 접수 완료. 총 자리값 보겠습니다. 37, 40. 자, 아웃팅만 더. 자, 좋습니다. 네, 100T 깔끔하게 가져가죠. 네, 100T 수익 축하드립니다. 머리 체결. 자, 주문 91 접수 완료. 포팅. 자, 가져가면서 지켜볼게요. 13,161자리 값 1차 청산. 자, 대략적으로 400불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자, 일단은 62까지. 자, 161자리 값 터치. 좋습니다.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고요. 자, 취소 일단은 확인. 자리값 손절가 지금 취소해 주문 주시면서 접수 완료. 자, 본절딩 보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첫 자리값인데 단기적으로 일단 71자리값 정정 확인. 10호 10호 조금 안 되죠. 우리 평단가에 따라서 조금 안 되는 구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자, 매도세 나쁘진 않고요. 이 추세 자체는 지속성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홀딩 관점 계속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3분 움직임 좀 마저 지켜볼게요. 이거 70일 끊기겠네요. 자, 69까지. 자, 터치. 자, 일단은 약수익 마감. 그렇죠? 마감 보고요. 여기서도 일단 종가 형상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자, 일단은 한 자리 다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위칭 가져가네요. 자, 요거는 일단 주문 앞자리 접수 완료. 한번 컷 자리값 가져가면서 자, 스위칭 나온 자리값이니까 자, 일단은 81 자리값 취소 확인. 자, 컷 자리값 잡아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구간 13,145 1차 청산. 매도 관점은 1차 청산 살려서 볼 거고요. 45 구간 1차 청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 10호 구간 나와주고 있고요. 61 3분. 자, 150 주반 터치만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여기 145자리 값은 500불 자리 값입니다. 145 구간은 지금 진입 기준, 그쵸? 500불 구간. 자, 154까지. 장세 흐름은 확실히 힘 자체를 크게 매수세로 키워가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45.25. 자, 좋습니다. 네, 5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매도 주문 체결. 접수 완료. 자, 일단은 89자리 값 첫 자리 값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자, 21자리 값 밴드 상단 구간 지금 일단은 컷 자리 값이고요. 75 72. 자, 61자리 값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 60일까지는 좀 깔끔하게 터치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60일 자리값은 일단은 1차 자리값 나왔으니까 취소 자, 확인. 본절은 달면서 보도록 주문 하겠습니다. 접수 완료. 최소 본절 네 눌러주면서 가져가고 있고요. 좋습니다. 자 45까지 낙폭. 자 흐름 타면서 한번 가져가자. 자 505자리값 올청 자리값 주문 접수 완료. 자 40까지 일단 낙폭 가져갔고요. 자 일단 90 기준으로 505까지 일단 좀 바라보는 자리값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점은 계속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도세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자리값이고요. 511까지 낙폭. 자 일단은 한 번만 더 제발. 자 일단은 본절 자리값 건들진 않고 자 510 터치 갈만한데 자 39분 이미 반등 한번 버텼잖아요. 그쵸? 충분히 이 자리값까지는 그래도 터치 가능성 높은 자리인데 자 한 번에 가자. 자 좋습니다. 이제 뚫어주네요. 자 25,505 자 85틱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79까지 자 일단은 바로 체결. 자 91 자리값 커팅 가져가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13,291 커팅. 자 단기 낙폭을 일단 좀 크게 보여주면서 바로 체결은 나왔고요. 한번 확인하고 그쵸? 방금처럼 바닥 구간대 한번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그쵸? 여기서 추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그 다음에 판단해보는 거죠. 일단은 65 터치까지는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좀 추세를 조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네요. 그쵸? 이제 취소 조금 확인. 나와주네요. 좀 주문 접수 완료. 그쵸? 자 일단은 최소 본절된 이제 조금 원하는 추세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최대 맥시멈은 215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13,215 자리값 올청대기 자리값이고요. 자 중간에 일단은 이 매도세 드디어 좀 나와주네요. 그쵸? 215 오늘 타겟 포인트. 자 원하는 추세 일단은 단기 급락 지금 나와주고 있고 진짜 힘들게 했죠. 자 요거 한 자리면 잘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자 15 타겟으로 일단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은 계속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고요. 자 35 자 80에서 지금 일단은 65 1300불 정도 되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뭐 앞에 두 번 컷은 일단 좀 가뿐하게 무시할 수 있는 구간이겠죠. 자 한 번만 더. 자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 마무리 볼 테니까 제발 이제부터는 확보 타이밍 좀 볼 수도 있는 구간으로 바뀌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무난하게 1300불 수익으로 일단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쵸? 요거는 확보 볼 필요 없고 더 눌러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제가 원하는 타겟 포인트는 정확하게 터치는 보여줬어요.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칼리 전문가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5일부터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제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딱 지금 현재 꺾이는 흐름 자체를 좀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중심값 기울기 자체가 훨씬 더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눌림 타이밍에서 이제 제 매수 타이밍으로 굉장히 또 긍정적인 자리값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이제 80달러대 이제 돌파했을 때 매수 관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드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적인 눌림 자리값이지만 아직 중심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은 아니더라도 일단 주요 고점 저항 라인대는 2036 자리값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리값 돌파 시에는 제가 이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2138 자리값까지 상승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대 횡보 장세를 더 크게 뛰면서 다음 주 있을 실적 보면서 일단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의 횡보
행보 장세 그리고 이제 관망 흐름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요,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